2026년 1월 24일 예정됐던 미국 약대 MCPHS 부산 단독 설명회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2026년 3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약대, 치대, 의대에 관심이 있으신 부산, 경남 지역 학생 및 부모님께서는 누구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 문의는 02-562-198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SI 영환입니다. 2026년도 약대 졸업생들은 이제 곧 나플렉스를 응시해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약사고시인 나플렉스는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현재 미국 한국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국내 종합병원 약사로 재직 중이신 이 선생님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NAPLEX. 자, 나플렉스는 NAPB에서 주관하는 미국 약사 자격 시험이에요. 나플렉스는 ACP에서 인가한 미국 약대를 졸업해야 응시할 수 있거나 해외 약사 면허 소지자들이 미국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나플렉스는 6시간 동안 225문항을 풀게 되고요. 이 중에서 200문항만이 성적에 반영되고 나머지 25문제는 덤이라고 불리는 프리테스트여서 NAPB가 이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나 신약을 시험에 넣기 전에 테스트하는 용도로 점수에 반영되지가 않아요. 나플렉스는 영상에 보이는 것 같이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었고요. 모든 파트를 완벽하게 다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높은 과목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하는데 어떤 단원에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지 요령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현직 약사가 알려주는 시험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플렉스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교재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RxPrep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건 진짜 사실 명시상부한 나플렉스의 바이블이라고 불려요. 이 기본서하고 함께 이제 Q뱅크를 반드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동영상 강의는 본인이 이제 취약한 단원 위주로 듣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교재가 Pre-Naplex. 자, NAPB에서 추천하는 공식 모의고사예요. 실제 시험 화면과 가장 유사하고요. 본인의 합격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그 다음은 나플렉스 준비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제 비중이 높은 단원을 중심으로 준비하되 모든 단원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기보다는 단원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령 있게 공략해야 합니다. 먼저 Calculation Part. 이제 반드시 높은 점수를 확보해야 할 영역이에요. 계산 문제를 다 맞히지 못하면 합격이 어렵다는 말이 있거든요. 매일 10문제에서 20문제씩 꾸준히 풀어서 손에 익혀야 합니다. 최근에는 교재에 제시된 내용에 추가적인 조건을 결합해서 심화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가장 고득점을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이 Infectious Disease.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파트라서 점수 확보를 위해선 반드시 정리해야 할 핵심 과목이에요. 항생제 선택하고 스펙트럼 비교, 경험적 치료 등 실전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아서 학습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꾸준하게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과목이 Cardiology. 고혈압 진단 기준, 환자 군별, 치료 전략 이런 것과 함께 심방세동 등 주요 적응증에서의 항응고제 선택 및 용량 조절에 관한 가이드라인 숙지가 필수입니다. 자, 온컬러지. 항암제 계열의 기전과 부작용, 항암요법 중에서 발생하는 합병증 관리가 반복 출제된다고 해요. 학습량은 굉장히 많이 요구되지만 패턴이 비교적 명확해서 핵심 위주로 정리하면 안정적인 점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이 medSafety하고 biostatistics, OR, RR, NNT 등의 계산뿐만이 아니고 임상적 해석 능력이 요구됩니다. 출제 패턴이 반복적이라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점수를 꼭 챙겨야 하는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선배 약사분이 전해주는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파트에서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팁들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효과적인 학습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나플렉스 준비를 위해서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집중 기간을 필요로 해요. 6년간의 이제 약대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전반적인 GPA가 우수한 경우에는 3개월 정도만으로도 준비가 가능한데 그 외의 경우는 6개월 정도는 최소한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합격 전략입니다. 이제 공부 시작 초반부에는 RxPrep을 1회 훑어보면서 전체 구조하고 핵심 개념을 파악해야 하고요. 암기 위주보다는 출제 포인트 위주로 요약 노트를 정리해서 나만의 반복 학습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가지고 계속 활용해서 공부를 반복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초반부에 전체적인 구조하고 핵심 개념을 파악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중반부에는 큐뱅크 프리를 시작해서 실전 감각을 키우면서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틀린 문제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특히 SATA 유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SATA는 Select All That Apply라고 해서 이제 보기 중에서 여러 가지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답 노트를 반드시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틀렸던 문제를 다시 틀린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고득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후반부에는 프리나플렉스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계산식이나 주요 임상 수치, 가이드라인 이런 걸 핵심으로 최종 정리해서 실전 점수가 이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마지막을 다져야 돼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초반, 중반, 후반을 거치는 이제 좀 더 효과적인 학습 스케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시험 당일날 주의사항과 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당일날이나 시험을 치르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하고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자, 시험 당일날에는 신분 확인 및 입실, 여권이나 스테이트 아이디 등 2개의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의 이름 철자가 NAPB에 등록할 때 프로필하고 다를 경우에 응시가 거부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시험장에 도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지품 제한에 대한 건데, 정말 안경까지 검사할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고 해요. 그리고 간식이나 물, 개인 소지품 등은 이제 지정된 보관함에 두고 휴식 시간에만 섭취하거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험 운영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플렉스는 한번 답을 제출하면 이전 문제로 돌아가서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마다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 문제에 너무 몰입해서 시간을 많이 끌다 보면 나중에 가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굉장히 잘 해야 합니다. 보통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로 예상하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스크롤 압박이라는 게 있는데, 환자 프로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환자 프로필이 너무 길어서 프로필하고 문제가 동시에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필을 다 읽고 문제로 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문제와하고 보기를 읽고 나서 랩 데이터, 메디컬 히스토리 등의 필요한 정보를 환자 프로필에서 찾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필을 다 보고 문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문제를 보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환자 프로필로 돌아가서 거기서 찾는 게 빨라요. 훨씬 빠르고 시간도 많이 절약됩니다. 미리 나플렉스를 합격한 선배들이 주는 꿀팁이래요. 자, 브랜드하고 제네릭 암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탑 300개 드럭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약 이름 때문에 이게 틀리는 것만큼 억울한 경우가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탑 300개 드럭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시험에 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가 문제 읽는 순서가 곧 점수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주어진 지문이나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보다는 먼저 질문을 읽고 주어진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아라는 연습을 반복해야 돼요. 이거는 꼭 나플렉스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토플이나 이런 시험들을 볼 때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주어진 지문이나 데이터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이 계산기에 대한 적응이에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화면 내 계산기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특히 단위 변환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나플렉스를 연습하면서 이런 계산기에도 적응을 잘 해 두셔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시험 전에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중 어려운 문제가 이제 연속으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런 건 더미 문항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테스트 문항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문제가 반복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시험에 임해야 돼요. 거기서 긴장을 해버리고 당황해버리면 많은 문제들도 틀리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항을 완벽하게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을 보면서 누구나 이제 출연하거나 게스트하거나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내 페이스를 지키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연습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나플렉스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현직 약사로 근무 중인 이제 선배 약사님으로부터 나플렉스 요령하고 준비 방법 그리고 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유학생들은 이제 비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가급적 첫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들이 약사 면허를 딴다는 전제하에 졸업 전에 취업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첫 시험을 최대한 빨리 보고 한 번에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면허를 따지 못해서 취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둔 유학생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프리나플렉스 등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첫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없다 판단되면 시험 일정을 조정하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취업한 회사하고도 조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나플렉스 준비를 위한 스터디 그룹들이 있어요. 이를 반드시 활용하시고요. 그래도 시험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 SI여건의 나플렉스 강사진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약사 고시 준비도 저희 SI여건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